2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하가 이 벌브의 모촉에 너무 바짝 붙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붙으면서 올라오는 경우, 그렇죠. 두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니까 이쪽도 세 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붙어서 올라오는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신하가 약간 벌브의 아래쪽에서 붙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U자로 굽어져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신하 모촉 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어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나치게 밑달려 있는 부분은 일찍 제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하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섰죠. 표토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을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화장토를 걷어보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활성화가 되니까 미생물이 증식을 많이 해가지고 막 화장토들이 엄청 얽혀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막 떡처럼 균사가 막 연결이 되어서 잘 떨어지지 않네요. 이런 균사가 이렇게 연결돼서 끈적끈적한 것은 미생물이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을쯤 되어서 너무 이제 미생물이 번식이 활발하게 되면 산소를 흡수해서 너무 일산화탄소를 많이 뱉기 때문에 분내에 가스가 정체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 주시거나 통풍을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뿌리가 까맣게 탄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털어보았습니다. 전부 신화가 두 개씩이 다 붙어 있는데요.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신화가 전부 밑에서부터 올라오느라고 이렇게 U자로 휘어져서 올라오느라고 위쪽이 달라붙어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신화가 이렇게 모촉에 바짝 붙어서 출하를 하는 경우는 그 원인이 약간 벌브의 아래쪽에서 신화가 붙어서 올라올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 대단히 중요한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여러분들이 이 화분을 털어보지 않고 신화의 어떤 그 붙음 자리라든가 성장 상태, 이런 것을 유추 해석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심하게 밑달린 경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이제 지금은 눈이 조금 밑에서 붙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벌브가 좀 굵어지면서 가구경이 굵어지면서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심하게 밑달리지는 않는 경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길러서 일단 성촉을 다 만든 후에 그때 가서 이제 털 것인가, 아니면 분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길러서 꽃을 볼 때까지 피워낼 것인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가을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단은 사실은 이거 신화가 밑달리게 되면은 약간 아까 미생물들이 이제 호흡을 해서 뿌리가 좀 타는 경우가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분내 빨리 공기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까맣게 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뿌리가 내려도 잘못하면 까맣게 뿌리가 갈변이 되는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요 잎끝도 상하게 되고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난이다. 일단은 이렇게 모촉에 바짝 붙어서 신화가 출하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옆에서 붙어서 나오는 벌브들보다, 가구경보다 아무래도 굵어지는 게 좀 늦고 빨리 굵어지지 않습니다. 밑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 밑부분에 압력을 주는 큰 돌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빡빡하게 눌러 심어서 이 신화가 성장하는데 좀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 난석도 고운 곳을 쓰시고 헐겁게 심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이론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제가 단연간 배양을 보면서 느낀 결과물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절대적인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모델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일견에도 쌍둥이입니다. 신하가 또 신하를 업어서 출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조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 보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이구, 참 대량 난감입니다. 자, 제가 정말 털어보길 잘했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이 친구는 정상적으로 잘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지하실에서 한 친구가 또 열심히 막 해집고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지 않아서 조금 습도가 좀 낮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24시간 며칠 동안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그 습도가 뭐 8, 90% 이상씩 막 되게 되면 이제 분내의 통풍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뜨뜻한 이제 온도가 유지되면, 습도가 유지되면서 이 친구가 짓무를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 밑에 있는 친구는. 그리고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양분을 나눠 먹기 때문에 뿌리의 생장도 늦고, 아마 가을이 돼 성촉이 다 되어도 뿌리가 안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기르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지금 완전히 제거를 해서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뭐 화분을 쏟지 않고는 제거하기가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이 친구는 부득불 올해 꽃을 달 세력입니다만은 이 신화의 생장을 위해서 부득불 털어서 새로 식재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난입니다.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모작이다. 종자 난초기 때문에, 종자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가을에 다 자라서 분촉을 해서 또 이모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런 생각은 같지만, 만에 하나 이 친구가 이제 잘 자라서 무탈하게 가을까지 자라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만일에 이제 뭐 연부라든가 혹은 진무름이 와서 잘못되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뭐 후회는 늦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한 촉을 일단 잘라내고 한 촉을 잘 키우는 것이 조금, 예전에 촉들은 좀 이제 죽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신화도 잘 내리고 있고 밑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사실은 보면은 옆에 정상적으로 달린 신화보다 더 생장이 좋네요. 더 국수입니다. 야, 이 친구 진짜 갈등 생기는데요.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그냥 놔두면 이 친구 벌브 성장이 굉장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찌 됐든 간에 두 촉을 다 키울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거를 하고 이 친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고가품이고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뭐 제 생각도 다 키워내고 싶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제거하기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었고요. 그런데 부득불하게 이 친구는 이제 산채축 색화 소심밭에서 가져온 난이어서 제가 꽃을 빨리 좀 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거를 하고 이 친구만 잘 키우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잘라내고, 여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깊이 있기 때문에 오티바를 발랐으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톱신 페스트를 바르겠습니다. 톱신 페스트를 발라서 잘 굳힌 후에 빵꾸 때우기를 잘 해서 균이 못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다시 식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뭐 신화를 제거해서 그 다음에 뭐 소독제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식재하는 것들은 이미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거기는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난을 기르는 방식은 저마다 각기 다르고 또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도 다 다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일찍 안타까운 것이 낫다.
이 잘하면 오록에 남겠는데요. 하여튼 늦게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찍 안타까운 것이 낫다는 제 생각에 이런 것은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난초는 이제 각자의 몫이죠.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만은 작은 욕심을 부려서 큰 화를 당하기보단 조금 아쉽지만 좀 부족한 것이 낫다.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이만 오늘은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